먼 옛날 선비들은 관악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면 과거에 급제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관악산이 벼슬산이라 불렸다 전해진다. (1970년) 관악산 자락에 서울대학교가 들어섰다. 신림동을 중심으로 고시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후 관악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불렸다. 관악구 하면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와 신림동 고시촌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는 것을 보면 그 옛날 관악산이 벼슬산으로 불렸다는 전설이 영 틀린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관악구의 또 하나의 자랑, 바로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관악산입니다. 예로부터 경기 금강 또는 소금강이라고 불렸고 경기 5악 중 1악으로 손꼽혔던 산이 바로 이 관악산인데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 서울의 명소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너무나 친근해서 오히려 무심하게 지나쳐왔던 관악구의 또 다른 면을 둘러볼까 합니다. 서울의 서남단 관악산 자락. 교육의 도시 관악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1973년) 영등포구에서 분리될 당시 관악산의 이름을 따서 구의 명칭이 시작됐다. 이후 경제발전과 인구 변동으로 여러 차례 구간 구역 조정을 거쳐 현재 봉천, 남현, 신림, 3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게 됐다. 남부 순환도로가 구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고 1984년 이곳을 따라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됐다. 교통의 발달로 관악산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크게 진전돼 구 전체 인구 밀도가 높다.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이제 관악구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 많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오늘 교육과 문화의 고장 관악구의 숨은 유산들을 찾아가 본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관악산을 등반해 보셨을 겁니다. 관악산은 행정구역으로는 관악구와 금천구, 과천시와 안양시 4개 지역에 걸쳐 있는데요.
그중 관악산의 약 59%가 이곳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관악구 전체 면적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관악산을 관악구를 대표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해서 관악구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관악산에서 비롯됐습니다. 관악산 북쪽 중턱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거대한 절벽 바위를 만나게 된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곳에 미륵불 좌상이 새겨져 있다. 얼굴에 정면이 보이는 일반 마애불과 달리 봉천동의 마애 미륵불은 절벽 바위면에 얼굴의 4분의 3면만 보이도록 비스듬히 앉아있다. 미륵존불, 숭정 3년경 5사월일, 대시조, 확산회 양주. 불상의 오른편 새겨진 걸로 조선 인조 8년인 1630년 박산해 부부의 시주에 의해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늘씬한 체구, 타원형의 어깨 등은 17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미래 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불. 이 불상은 미륵신앙이 유행했던 조선 후기 사회상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경제가 불황이고 삶이 팍팍해지면서 국내의 종교 인구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불교였는데요. 요즘에는 현실 구복적 신앙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 옛날 우리 역사 속에서의 불교는 호국 신앙의 성격이 무엇보다도 강했습니다. 당시 불교는 왕들의 고문 역할을 하기도 했고 왕권 강화를 위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왕들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절을 세우고 기도를 올리곤 했는데요. 이런 불교의 호국신앙적 사상이 담긴 절을 비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에 3,800여 개의 비보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곳 관악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악산 주봉에서 북동쪽으로 뻗어있는 마지막 봉우리. 신라 제51대 진성여왕 9년에 도선국서가 창건한 비보사찰인 관음사가 있는 곳이다. 관음사 입고 300여 년을 서있던 느티나무가 먼저 사람들을 반긴다. 천여년 동안 기도의 도량으로 사용되던 관음사. 이곳은 철종 14년 1863년 철종의 장인인 영원부원군 김문근의 시주에 의해 개축됐다. 1975년 진선당 박종화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다시 중건을 시작, 대웅전, 용왕각, 종각, 즉심시불의 비문석탑을 세우면서 지금의 절이 됐다.
세간의 소리를 듣고 있다가 구제해준다는 관세음 보살을 모시고 있어 불리게 된 이름 관음사. 고려 말 조선초 문신 변계량은 관음사의 새벽을 이렇게 노래했다. 관악산 남녘 청계산 그늘에 절하나 우뚝 긴 수비에 의젓해라. 간밤 퍼붓던 비는 줄인 범인양 으르렁대더니만 해뜰녘 조잘되는 그윽한 산새 소리. 구름은 창 밑에서 되어나는데 줄사철 덩굴 얼크러졌고 바위 모롱에 길은 굽이지고 소나무 노송나무 우거졌어라. 해근 스님 평안하시련만 멀리 생각나서 밤마다 꿈속에선 산중을 찾고는 하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같지 않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문화라는 것도 아는 만큼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곳 지하철 2호선 사당역 5번 출구를 나와 10여 분을 걷다 보면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의 어리 담긴 문화유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악구 남현동의 주택가 한켠. 지금은 수풀로 우거져 있는 이곳은 백제시대 토기를 굽던 가마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사당동에 속해 있어 사당동 백제요지로 이름 지어졌다. 1973년 4월 이곳에서는 백제 토기 조각들이 불에 탄 흙과 재에 섞여서 발견됐다. 아쉽게도 가마는 파괴된 상태였다. 한강변에서 발견된 유일한 백제 토기 가마터. 이곳은 붉은색의 점토가 많고 주변 계곡과 한강 수온을 이용할 수 있어 질그릇 생산지로 적합한 곳이었다 추정된다. 현재 백제 유지는 사유지 밭에 위치하고 있어 발굴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지난 2004년 9월 2일 문을 연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인데요. 벨기에 영사관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현재 서울시가 임대해 미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이곳을 찾으실 때마다 건물이며 내부가 참 고풍스럽다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사실 이 건물은 우리 현대 건축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시보다는 이 건물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 벨기에 영사관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남현동 남부순환로 사거리. 고풍스런 외형을 자랑하는 이곳이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으로 쓰이고 있는
구 벨기에 영사관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구 벨기에 영사관은 전면 현관으로부터 뻗은 중복도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방들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수평 아치로 이루어진 창, 석재와 붉은 벽돌을 적절히 사용한 외벽 장식, 그리고 이오니아식 발코니의 석조 기둥은 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내에 위치하고 있는 벽난로 역시 이전 당시 파손된 조각을 기초로 원형을 재현, 복원했다. 고전주의적 건축 양식과 기존 건물을 이전 복원해낸 벨기에 영사관은 1977년 11월 22일 사적 제254호로 지정됐다. 학창시절 국사시간, 고려시대에 거란을 대파했던 귀주대첩을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고려 8대 왕인 현종 때 거란은 고려를 자주 침략해왔고 강동 6주를 내놓으라는 것을 거절하자 현종 9년 거란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이때 나이 70의 한 장군이 병사 20만을 이끌고 귀주에서 거란과 싸워 승리했는데 바로 그분이 강감찬이었습니다. 관악구는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관악구 봉천동의 주택가 사이,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다 전해지는 낙성대 유지가 있다. 어느 날 밤 한 고을에 큰 별이 떨어졌다. 당시 그 고을을 지나던 중국 사신이 이것을 보고 그 집을 찾았더니 그 집 부인이 아들을 낳았더라. 그가 바로 강감찬이었다. 후세는 이곳을 이름하여 별이 떨어진 곳, 즉 낙성대라 하였다. 고려시대 금천이라고 불린 이곳에는 그의 출생지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리탑식 3층 석탑을 세우고 후세에 전해왔다. 이후 오랜 시간 이 터에는 잡초만 무성해 장군의 유적지인 것을 알지 못했다. (1973년) 1월에서야 낙성대를 건립, 강감찬 장군의 탄생지를 성역화했다. 지금 낙성대 유지에는 2m 높이의 유허비가 남아 이곳이 강감찬의 생가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낙성대 유지에서 서남쪽으로 100m 정도 가다 보면 낙성대를 만날 수 있다.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의 애국 충정을 기리고자 낙성대 유지 일대를 공원으로 정비한 곳이다. 이것이 1974년의 일이었다.
당시 경내에는 5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고 공원 입구에는 큰 연못을 파서 구름다리를 놓았다. 공원 동쪽에 사당을 지었는데 이 사당이 강감찬 장군의 영정이 모셔진 안국사다. 안국사는 외산문인 안국문을 지나 내산문 안에 건축된 정면 5칸, 측면 2칸의 활짝 지붕 건물이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목조 건물인 영주 구석사 무량수진을 본따 지은 것이다. 안국사 경내에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낙성대 내에 있는 낙성대 3층 석탑이 바로 그것인데요. 원래 이 탑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봉천동 218번지 지금의 낙성대 유지에 있던 것을 낙성대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지금 이곳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낙성대 3층 석탑의 첫층 탑신 앞면. 강감찬 낙성대라는 명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강감찬 탑 혹은 강감찬 낙성대 탑으로도 불린다. 이 탑은 13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자재는 화강암, 높이는 4.48m다. 이 탑에 연유해서 이곳 옛마을을 탑골이라 했고 옛마을 사람들은 장군을 성신이라 받들고 그 위협을 추모해왔다. 탑 맞은편에는 사적비를 세워 고려장군 강감찬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마을의 고목을 선왕신이라고 해서 제를 올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골 마을에서는 오래된 나무에 정성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목들은 몇백 년 세월 동안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부침을 지켜봐 왔을 겁니다. 물론 그 나무에 얽힌 전설 하나쯤은 간직하면서 말이죠. 이곳 관악구 신림동에도 강감찬 장군에 관한 전설을 품고 있는 고목 한 그루가 있습니다. 먼 옛날 고려장군 강감찬은 이곳을 지나다 지니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꽂았다. 그리고 천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지팡이는 큰 그늘을 가진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다. 관악구 신림동 굴참나무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다. 아파트 숲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신림동 굴참나무는 참나무과의 낙엽 교목이다.
높이 18m, 둘레 19m로 수령이 1000년 정도라고 전한다. 예전에는 이 나무에 매월 정월대보름,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신림동 굴참나무는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271호로 지정됐다. 남현동에서 시작한 관악구 문화유산 탐방은 봉천동을 거쳐 이곳 신림동까지 왔는데요. 신림동은 1974년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건립 후에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유산 탐방으로 지친 다리도 쉴 겸 우리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곳 서울대학교에 위치해 있는 규장각과 박물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세기 조선 후기 문예부흥의 산실 규장각. 이곳은 학문 연구와 도서 수집 및 간행을 통해 조선의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곳이다. 또한 조선 21대 국왕 정조가 그의 개혁 정치를 준비했던 곳이기도 하다. 정조는 규장각을 왕실 도서관에서 정치개혁의 중심지로 그 기능을 확대시켰으며 이곳에서 왕실의 권위 회복을 꿈꾸었다. 그로부터 220여 년이 지난 지금 규장각 도서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돼 있다. 그리고 1992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분리, 현재 위치로 옮겨져 독립된 기구로 탄생하게 됐다. 규장각의 대표적인 유산을 꼽자면 단연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 책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역사 기록물이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규장각 지하서구에 그 원형이 유지, 보관되고 있다. 이외에도 규장각에는 조선왕조실록을 포함 5종의 국보와 7종의 보물 등 수많은 서적이 소장돼 있다. 또한 상설전시실을 운영,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산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대 박물관. 이곳은 역사 유물 4,400여 점, 민속 유물 2,500여 점, 기타 고고학 발굴 유물을 포함 대학 박물관 중 소장 유물의 질과 양에서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 중 발해 유물은 국내 유일의 고고 미술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소화류 중에는 김홍도와 장승업 등
조선시대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많다. 김홍도는 지금 상치도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상치도란 꿩 두 마리가 산수 배경 속에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김홍도 후기 회화의 특징인 산수와 화조와 이런 것이 잘 융합되었고 또 그 속에 아주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표현한 그런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장성업의 경우에는 십폭병풍 중에서 산수도가 전시되어 있는데 장성업 화풍의 가장 큰 특징이 필법이 아주 빠르고 또 유창하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기운생동한다는 평을 했는데 그런 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대 박물관은 발굴 유물의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라 해도 손색이 없다. 연천 전곡리 구석기 시대 유물, 양양 오산리 신석기 시대 유물, 여주 흔암리 청동기 시대 유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대의 고구려 백제 유물 등이 이곳에 보관, 전시되고 있다. 또한 다채로운 기획과 현대미술과의 접목을 통해 대학박물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옛것을 배워 새것을 안다는 뜻의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이 말은 옛것을 배우고 역사를 익힘에 있어 옛것과 새것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요즘 옛것을 배워서 뭐에 쓰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가 없이는 현재도 없고 현재 없이는 미래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내고장 문화유산 관악구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